안녕하십니까. 예, 인포마켓인데요. 오늘 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증권사에서 20년 동안 본인 소개를 하시죠. 안녕하십니까. 필명 도로가 쓰는 김헌식 이사라고 합니다. 저는 여의도에서 20년 동안 금리 선물과 통화 선물을 회사 고유 계정으로 운용을 하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 프랍 트레이딩 하셨다는데 그게 회사 돈 굴리는 거죠, 증권사도? 예, 고객 돈은 일체 없고 회사에서.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?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이렇게 뭐 회사에서 이렇게 견책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예, 나름대로 그 실적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비교적 치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. 예, 한마디로 뭐 그 목숨을 내놓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, 예, 금리가 네. 지금 3.9%인데 지금 채권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예, 맞나요? 예. 최근 우리나라 금리도 작년 가을에 레고랜드 사태 근처에서 10년물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4%를 상회했다가 다시 금리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.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조회한 바로 10년물 금리가 3.94% 정도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. 3.9% 정도의 10년물, 그러니까 그 채권을 매수하시게 되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3.9%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1억 넣으면 390만 원 나오는 건데, 예, 예. 그 이제 이자 소득세가 있으니까 예, 예. 그거 별도 치고 예. 한 350만 원 정도 대충 뭐 그 정도 언저리인 것 같은데. 예, 3.9%에서 15.4% 빼니까 약 85% 정도 계산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34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, 예, 그 자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. 예, 예.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수를 하셨을 때 혹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익이 날 때까지 보유하고 계신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원리로 채권을 매수해서 채권 가격이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에서 비교했을 때 3.9%의 이자를 10년물 국고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계속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의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로 시중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에서도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게 보니까 뭐 아까 아침에 얘기하실 때 3.9%가 3.0%로 빠지면 예. 얼마 버는 거예요, 정확하게? 오늘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약 7% 정도의 이자 수익 이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 차익. 그러면은 이제 당장 오늘 하루 만에 그럴 일은 없지만 예, 예. 3.9%가 3.0으로 떨어지면 예, 예. 오늘 하루 만에 700만 원 번다는 거 아니에요? 1억 넣었을 때. 예, 예. 그게 이자 소득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얘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년을 보유하고 있었다. 예, 예. 그럼 2년 동안 350회가 700만 원 예. 세후 이자를 받고 거기다가 2년 뒤에 만약에 3.0으로 떨어진다. 예. 그러면 그때는 오늘은 700만 원 자본 차익 났지만 예. 훨씬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. 그건 좀 상세하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잔존 기간이 줄어들면 채권 가격이 또 조금 하락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 오늘 계산한 7%대의 근처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채권 가격이 이제 오르면 쉽게 말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거든요. 예. 오늘 당장 안 떨어지더라도 예, 2년 예. 동안 이자 받아서 예. 700만 원 이자 챙겼다가 예, 예. 딱 2년 된 시점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다. 예. 3% 왔다. 예. 그러면 차익이 한 700만 원은 보장되는 예, 거겠죠? 예. 자본 차익으로 예. 추가로 그러니까 뭐 얻으실 수 있는. 1,500만 원 정도. 어떠세요? 뭐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?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서 더 높은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, 물론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제기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대로 그 목표치인 2%대에 가지 못하고 3%대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의견들의 근거를 보면 널리 알려진 대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미국이 추구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유통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식으로 각국 모두가 리쇼어링 또는 뭐 브랜드 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들, 그리고 또 지금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ESG 트렌드가 다시 재가동될 가능성, 그런 것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던진 화두는 원금 1억을 투자했을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저희는 한 1% 중후반으로 봤는데 예, 예. 노무라가 더 충격적으로 내놨다면서요. 예, 노무라는 심지어 마이너스 0.6%까지 전망치를 내놓았는데, 물론 뭐 노무라가
뭐 몇몇 IB들 중에도 또 유달리 자극적인 수치를 내놓기로는 유명합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당초 정부 당국이나 많은 기관들과 대내 대외적으로 많은 전망들이 1% 중반의 우리나라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기가 많이 회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그 타격을 입는 선상에서 1%도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 큰일 났다. 예, 성장률이 이제 1%대로 고착화되고 내년 떨어지면요. 예, 예. 금리가 오를 수가 없는 게 디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높아져야겠죠. 그런 바람입니다만 성장률이 높아지지 못할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때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부채 비율의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를 다른 나라만큼 자유롭게 올리지 못하는 형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3.9% 수준에 있는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많이 상방으로 열려 있겠느냐. 채권 투자가 지금은 적지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? 한마디로. 더 이게 예를 들어 전쟁이 또 하나 더 났다 이러면은 더 뭐 이렇게 금리가 치솟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하나 더 났다라는 가정은 좀 위험한 가정이신 것 같고 자산을 오히려 다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변수들 고려 변수들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상방보다는 하방이 가능성이 더 높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3.9%가 3.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2.5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들은 어느 쪽이든 다 있습니다. 근데 하방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. 그래서 3.0 정도에 충분히 정리를 하시거나 차익을 취하실 기회는 생기지 않나라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제가 이제 저희들 옛날에 파생 트레이딩 할 때 이러면 채권 사놓고 그걸 대용으로 잡아가지고요. 그 파생 포지션 취하기도 했는데 예. 참 이제 금리가 4% 근처 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. 네. 하여튼 오늘 김원식 기사님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적인 노무라증권의 전망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거기 채권 가격 안에 사실은 그 한국 경제의 현 주소가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.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하여간 또 내일은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이 예술의 전당 폭포수 구경하시면서 시장이 좀 답답하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